자, 수화식 부분 우리 한번 더 정리하고 갑시다. 자, 교재 지금 36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교재 36페이지에. 이 성신여대 문제로 이제 출제됐던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를 통해서 거기에 그 기본예제 1번 문제가 섹션 1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이제 수학적 원리들, 그것들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수집합의 성질과 뭐 나머지 정리에서는 유클리드 뭐 그 소수의 성질, 특히 소수나 소인수 관계를 활용한 수의 표현이라든지 수집합의 성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자, 36페이지의 수의 표현의 기본 예제 1번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뭐 일단은 내용상의 정보로서 이제 교과상에서 안 다뤄지는 소재가 몇 가지가 있어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뭐 교과상의 내용이긴 하지만 진법의 체계성에서요. 우리가 수를 표현하는 진법의 체계적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고, 뭐 N진법에 대해서, K진법에 대해서 그것을 10진법으로 표현할 때의 방법과, 그건 교과상에서 배우지만 그걸 일반화해서 수식으로 표현할 때 지수에로서 지수의 합으로서 이제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법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이제 진법을 소개하고 있었지. 기억나? 혹시 팩토리얼 진법이라고 해가지고 A1, A2, A3 해서 A의 K에 대해서 팩토리얼 진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다뤘을 거야. 이 팩토리얼 진법은 좀 특이한 표현이었지. 그치? 뭐 A1부터 해서 A의 K까지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자릿수 1팩토리얼 곱하기, 보통 일반적인 진법의 체계에서 우리가 뭐 N진법이라고 한다면 N진법 A1, A의 N까지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법수가 표현되었을 때는 0부터 출발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었을 때는 N진법에 대해서 우리가 10진법의 수로 표현해서 고치게 되면은 A0 곱하기 뭐 N의 1제곱, N의 0제곱부터 출발해가지고 A1 곱하기 N 플러스 A2 곱하기 N의 제곱,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기 뭐 K라고 한다면 A의 K에 대해서 N번째 자리니까 그래서 A의 N에 곱하기 N의 뭐 N제곱, 뭐 이런 식으로 K번째 자리입니다. K의 K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시진법으로 나타낸 이런 수를 의미했었는데, 그치? 이런 수를 의미했는데, 팩토리얼 진법 자체에서는 이런 어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형식으로 전개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팩토리얼 자리들마다, 그래서 A의 1에 곱하기 1팩토리얼 플러스 A의 2에 곱하기 2팩토리얼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K에 K 팩토리얼,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렇게 해서 자릿수를 나타내는 각 자릿수들이 그 자리에 대한 팩토리얼 값을 기준으로 팩토리얼 진법을 갖다가 소개를 했었어. 거기에 뭐 이 그 진법의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진법의 거듭 제곱의 표현을 이용해서 뭐 영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느냐, 뭐 이런 문제들은 그냥 소일거리의 하나 일이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거보다는 제시문 다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특히 제시문 다와 제시문 다에 있는 내용, 팩토리얼 진법을 소개하고 그 팩토리얼 진법에 가지고 있는 큰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 진법에 대해서 그냥 나왔으니까 소재로서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도 손해볼 일은 없어. 알겠지 이거는? 그리고 팩토리얼 진법을 표현해서 모든 진법의 표현에 있어서 공통적인 성질로서 자릿수 값에 대한 최대값,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진법에서 N진법에 대해서 N진법의 최대의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법 N이 있었을 때 K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는 최대의 수라고 하는 건 어떤 수야? 10진법에서 10이 되면 자릿수가 올라가 버리지. 그러니까 10진법에서 한 자리에서 10이라는 수는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어떤 자릿수의 값은 N-1까지가 최대값이야. 한 자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은. 10진법은 한 자리에서 9가 나타나면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3진법이면 한 자리에 0, 1, 2밖에 못 나타나잖아. 어떤 자리에. 그치? 어떤 한 자리에 나타나는 최대의 숫자는 N-1이야. 그래서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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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십진법 999는 십진법 세 자릿수의 최대 숫자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진법에서 최대 자리 숫자는 그 n진법에서 n-1의 값들을 가지는 것. 즉, 지금 이와 같은 상태의 진법수로 간다면 n-1 곱하기 n의 2제곱 플러스 n-1에 곱하기 n 플러스 n-1 곱하기 n의 0승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야. 그치? 십진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지는 게 최대의 숫자가 되는 거지. 그 자릿수에. 알겠지? 팩터리얼 진법은 대신에 요거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팩터리얼 진법이었는데 팩터리얼 진법의 경우에는 뭐 AK 그 다음에 AK-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1부터 간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그 자릿수 값에 해당하는 게 최대 팩터리얼 값이 되어지게 된다. 만약 그 자릿수 값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윗자리로 올라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팩이라고 하는 4, 3, 2, 1이라고 하는 팩터리얼 진법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4 팩터리얼 플러스 3 곱하기 3 팩터리얼 플러스 2 곱하기 2 팩터리얼 플러스 1 곱하기 1 팩터리얼인데 여기에 숫자 하나만 추가돼도 여기가 2가 되어지지? 그치? 그래서 1팩으로는 나타낼 수 있어 없어? 1팩 자리 숫자는 나타낼 수 없어. 왜냐면 2라고 하는 숫자는 1 곱하기 2팩에 해당하니까 2 팩터리얼 자리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2 팩터리얼 자리가 하나가 늘어나면 여기가 3이 되게 되지? 그치? 묶여서 3이 돼서 3 곱하기 2팩이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 2팩 곱하기 3이면 3팩이잖아. 그치? 그래서 3팩짜리 숫자가 하나가 늘어나는 거야. 뒤에는 다 0으로 날라가고 3팩짜리 숫자를 하나 올리는 거야. 1 곱하기 3팩이 되어서 다시 하나 또 올라가서 그치? 1 플러스 4팩이 되어지고 1 곱하기 4팩이 되어지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5팩터리얼에서 끝나고 버리게 돼. 즉 여기에다가 4, 3, 2라는 숫자에다가 1만 더하여도 4팩짜리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4팩까지 자릿수 뭔데 5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5팩 자릿수 여기에 플러스 1은 뭐다? 5팩 자릿수 1, 0, 0, 0 하나, 둘, 셋, 넷 팩터리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5팩터리얼 더하기 1만 하더라도 즉 각 자릿수의 팩터리얼 진법들은 1팩, 2팩, 3팩, 4팩의 곱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릿수 값에 그 팩터리얼 값에 해당하는 그 자릿수 값을 이상의 값을 가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 2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자리에는 3이라는 숫자 이상이 나올 수 없는 거고 세 번째 자리에서는 4 이상의 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상의 수가 되면 팩터리얼 자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마치 진법에서 9가 차고 넘치면은 앞자리가 하나 올라가듯이 십진법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 팩터리얼 진법에서 최대 수라고 하는 것은 5팩터리얼 즉 A의 K 땡땡땡땡땡 A의 1까지에 대해서 요것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팩터리얼 값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팩터리얼 값 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K 자리까지에 대해서 K 곱하기 K-1 곱하기 그치? K-1 곱하기 아니라 K 곱하기 K-1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1에 1까지 이렇게 곱하여 자릿수 값들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건데 K-1 이건 곱하기가 아니야. 그냥 수의 나열이야. 팩터리얼 진법에서 각 자릿수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게 최대인데 이 최대값은 결국 시그마 이 이전 단계 이것보다 여기다 1 더한 숫자 1 더한 숫자라는 건 결국 몇 팩이야? 여기가 K 자리에 K 팩까지 지금 와 있는 거니까 요거는 K 곱하기 요 자릿수가 있는 건 K 곱하기 K 팩터리얼 요 자릿수 플러스 K-1에 K-1 팩터리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K-1 자릿수를 낮춰가는 거니까 뒤로 갈수록 한 자릿수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해서 1 곱하기 1 팩터리얼까지 이런 식으로 팩터리얼 진법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표현된 숫자는 팩터리얼 숫자는 됐지? 여기에 1만 더해도 어떻게 되게 돼? 여기에 플러스 1만 더해도 몇 팩이 되게 돼? 이건 K 플러스 1 팩터리얼이 되는 거야. 1 곱하기 K 플러스 1 팩터리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즉 K자리까지의 가장 큰 숫자는 K 플러스 1에서 1팩에서 몇을 거꾸로 빼면 돼? 1을 거꾸로 빼주면 되겠지? 넘겨서. 그치? 그래서 K팩 자리의 가장 큰 숫자는 K팩 자리의 가장 큰 숫자는 K 플러스 1 팩터리얼에서 뭘 뺀 거다? 1을 뺀 숫자이다.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닌 얘기야. 뭐냐면 10의 자리로 999라는 수는 10의 세 자리에서 가장 큰 수이지만 10의 네 자리에 가장 작은 수 1만에서 1을 뺀 것과 같다. 이 뜻이야. 알겠지? 그거보다 자릿수가 하나 큰 거에 그 가장 작은 수.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서 가장 작은 수에서 1을 뺀 것이 그 전자리의 최대 숫자이다. 이게 모든 진법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이야. 시진법이든 팩토리얼 진법이든 뭐건 간에. 알겠지? 그걸 증명하는 문제가 문제 2번이었어. 37페이지 문제 2번. 자, 37페이지 문제 2번의 증명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 진법체계에 의해서 의미하는 바를 갖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거는 점검해 두세요. 알겠죠? 별표 쳐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진법의 체계 표현성의 진법 체계 표현의 유일성에 관한 게 그 다음에 문제 3번이었어. 수의 표현의 유일성에 관한 거야. 그게 3번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숫자를 표현해서 나타낼 때 만일 예를 들어 십진법으로 1, 2, 3이라는 숫자를 썼다. 그러면 1, 2, 3이라는 십진법의 요수는 동일한 십진법의 표현으로 다른 방식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거야. 숫자 하나로 나타낼 때 1, 2, 3이라는 123이라는 숫자를 다른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다른 숫자 하나로 나타낼 수는 없단 말이야. 뭐 식을 통해 가지고 변형된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응? 이것과 동일한 숫자인 같지 않은 A1, A2, A3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A1이 1이 아니거나 A2가 2가 아니거나 A3가 3이 아닌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A1, A2가 각각 1, 2, 3이어야 된다. 알겠지? 즉 수의 표현의 유일성에 관한 증명이 그 마지막 문제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했었어. 알겠지? 수의 표현이 유일하지 않다고 한다면 즉 어떤 수를 A1, A2, A3 이건 자릿수 값들이야 그냥 n지법에 대해서 AN까지 AN 뭐 N n-1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A1까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걸 또 다른 숫자인 bn, bn-1 이러한 표현으로 같은 수 p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표현으로 쓸 수는 없다. 즉 어딘가에서 b의 i와 ai가 같지 않은 어떤 i에 대해서 이 두 자리의 값이 같지 않은 경우들은 존재할 수 없다.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표현할 때. 무슨 얘기 이해했어? 요거 증명하는 문제였어. 자, 만일 존재한다면 n번째 값에서 최초에 서로 다른 값들이 나타났다. 이 앞에는 다 같은데 일반적으로 n번째 자리에서 같지 않은 자릿수가 최초에 나타났다. 그러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서 좌변은 같은 수이기 때문에 0이지. 그치? 여기서 빼게 되면 어차피 이것들은 의미가 있어 없어? 전개에서 아까 전과 같은 이런 전개 방식을 쓰게 되면 같은 자리 숫자들은 다 사라져 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의미 있는 거는 결국 A의 M 마이너스 B의 M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자리들의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지게 되거든. 알겠지? 그런데 이 자릿수의 값이 다르면 이 아랫자리들의 값, 즉 A의 n-1 마이너스 A의 m-1 이런 아랫자리의 값들로 얘가 0이 되어 얘는 0이 아니죠. 그치? 지금 같지 않으니까. 큰 자리의 숫자가 0이 아니면 아랫자리 숫자들로서 이걸 0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야. 전체가 0이 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아랫자리 숫자들이 아무리 커지고 난리치고 해봐야 윗자리 수를 채울 수 있어 없어?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요게 팩토리얼 진법이라면 지금처럼 진법을 구체로 놓고 보면 요게 팩토리얼 진법이라면 요렇게 표현된 수는 결국은 A의 M-B의 M에 곱하기 M 팩토리얼이지 M 팩자리니까. 그치? 플러스 시그마 K 팩토리얼 A의 I 마이너스 B의 I M-1까지 I 이퀄 1부터. 그치?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곱하기 그 I 팩토리얼. 나머지 자리들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n팩 자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10진수로 나타내면, 쉽게 얘기해서 10진수로 표현해보면. 그치? 시그마로 쫙 정리해서 이렇게 되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n-1자리까지의 가장 큰 수도 n-1자리 가장 큰 수도 m자리의 가장 작은 수만도 어때? 작은 수보다도 작지 항상. 네 자리 숫자는 세 자리 숫자 어떤 숫자보다 크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n번째 자리 숫자는 아무리 n번째 숫자가 작게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1이라는 숫자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그 아랫자리들의 가장 큰 수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1만이라고 하는 수는 9999보다는 크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합쳐서 0을 만들 수는 있어 없어? 없어. 여러분들한테 이때 조금 얘기한 게 있을 거야. 어떤 두 수의 차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수의 합이라고 하자. 뭐 여기 합이니까. 어떤 두 수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A와 B의 곱이 뭐여야 돼?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돼. 그치? 부호가 서로 반대이고 반드시 어때야 돼? A의 절대값과 B의 크기가 같아야 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두 수의 합이 0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두 수의 부호가 다르더라도 두 수의 절대값 크기가 같지 않으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그치?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이 합에 대해서 전체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앞쪽의 크기하고 뒤쪽의 크기 보면 앞쪽의 수의 가장 작은 수도 뒤쪽의 수의 가장 큰 수보다 크기 때문에 합이 0이 될 수 있다 없다? 합이 0이 될 수 없다. 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치? 위의 숫자에서 아래 숫자, A로 표현된 숫자와 B로 표현된 숫자가 같은 P를 나타내는데 같은 P를 나타낼 때 그 차가 0이 돼. 좌변은 0이 되는데 우변은 0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이 식은 성립할 수가 없지.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P를 나타내는 두 개의 표현법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이 끝나게 되는. 마지막에 설명했던 요 차에 대한 요 증명과 진법 자릿수의 최대값과 그 전 단계, 그치? 그거보다 큰 자리 숫자에 대한 수학적 표현들이 어떻게 대소 비교를 하는지 표현에 대해서 그런 요령들을 여기서 좀 잘 기록해놔야 돼. 알겠지? 그리고 기류법에 대한 활용도. 예. 이게 최소값이 저희 최대값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수 3 팩토리얼 3 3 3 4 3 3 4 5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걸 다른 자릿수 첫 자리가 이게 만일 차이가 있다. 첫 자리 M의 자리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뒤에 팩토리얼 자릿수 어떤 자릿수로 계산을 하더라도 요거를 하게 되면 요게 만약 K자리라고 하자. 요게 M자리라고 하자. 그러면은 3-2의 M팩이지. 그치? 곱하기 M팩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요 자리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아래쪽에 어떤 자릿수를 빼서 계산을 하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 빼서 계산하더라도 결국 이거는 몇 팩짜리가? M-1팩짜리의 어떤 수. 그치? 플러스 어떤 수의 M-2팩짜리의 어떤 수. 이런 식으로 되게 되잖아. 뒤에 부분들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치? 같은 자리들끼리 빼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아무리 해봐야 M-1팩짜리를 넘어설 수 있어 없어?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거야. 근데 M-1팩에 아무리 가장 큰 수라 하더라도 여기에 M팩 하나보다도 어때? 더 작지 이거. 그치? 4팩이라고 하는 수는 3팩 더하기 2팩 더하기 이걸 아무리 더해야 알겠지? 3 곱하기 3팩, 2 곱하기 2팩, 1 곱하기 1팩 자릿수에서 가장 큰 수로 아무리 해봐야 4팩이 될 수는 없어. 항상 얘가 1 이상 더 크기 때문에.
그치?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1을 더해야만은 6의 4팩이 되기 때문에 올라서 그게 2번에서 증명한 이유야. 알겠지?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얘기야. 그걸 이제 일반에서 표현한 게 요거고. 자, 진법의 체계와 특성에 대해서 이 문제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로고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는 뺍시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수집합의 성질과 나머지 정리에서 유클리드 소수에 대한 증명들은 여기서 뭐 크게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기본 예제 2번도 우리가 뭐 역언, 항등언 해가지고 이제 표현법의 다양성, 알겠지? 수의 표현법의 다양성, 42페이지 기본 예제 2에서는 수의 표현법에 대한 다양성만 여러분들이 한번 제시문을 잘 읽는 연습을 요구하는 거야. 알겠지? 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의 표현법에 대한 다양성과 연산에 대한 표현의 다양성과 제시문 분석법. 차분하게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가는 거. 요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거기에 세부적인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풀어서 도움될 만한 건 그다지 없어. 알겠지? 만일 풀어본다면은 문제 1번, 2번, 3번 정도까지만 풀어봐도 돼. 알겠지? 소문항 1번, 2번, 3번 정도만 다시. 자, 대신에 44페이지의 기본 예제 3번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알아놔야 돼. 유클리드 호재법에 관해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관해서. 이건 나머지 정리에 관한 거라고 그랬지? 그치? 나머지 정리는 다항식의 문제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내용이야. 자,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공약, 수의 최대 공약수에 관한 거야. 이거는 결과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알겠지? 결과를 알고 있는 거. 약간의 이제 활용법이 예시 문제에서 나왔긴 하지만.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어떤 두 수의 최대값에 관한 건데, A와 B의 최대값은 A가 B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A가 B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왜? 왜? 뭘? 자, R1에 B에 플러스 R2 0이 아닌 뭐 이러한 R2의 나머지가 있다고 하자. 알겠지? 즉 A를 B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자. 이때 중요한 거는 나머지 정리를 쓰면은 만일 A와 B 사이에 어떤 공약수가 존재한다면, 알겠죠? A와 B의 어떤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면, 나누는 수와 몫의 수에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면, M이 존재한다면, 요때 요 R2가 M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야. 얘도 R2와도 최대 공약수가 되어진다. 이 얘기야. 이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핵심이야. 알겠지? A와 B의 어떤 최대 공약수가 존재한다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 속에도 그 최대 공약수는 존재한다는 거야. 약수로서. M이 최대 공약수예요? 그쵸? M의 최대 공약수라면. A, B의 최대 공약수가 M이라고 한다면 그 M은 R2도 M을 갖다가 약수로, 공약수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만일 나머지가 있다면. 별거 아니야. 숫자를 생각하면 별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2와 4라고 하는 수는 2라고 하는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요거 나눠서 안 떨어지니까 안 된다. 뭐가 좋을까? 좀 복잡한 수 없나? 15? 15에 9, 4, 5, 9, 45. 45라고 하는 수를 10이라는 수로 나눠봅시다. 요걸 10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 일단은 4개가 들어가고 몇이 남아? 5가 남지? 그치? 그러면 45와 10의 최대 공약수는 뭐야 지금? 5죠? 그쵸? 그 5라는 수가 여기에도 공약수로 들어있다는 거야. 항상이요? 항상. 왜 그런지 당연해. 당연히 그래야 돼. 왜냐하면 45라고 하는 수를 약분해봐. 이게 사실 이렇게 하니까 복잡한 것 같지? 이론은 정말 간단한 거야. 45를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3의 제곱 곱하기 5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0 곱하기 A의 플러스 B의 형태로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요게 나와야 되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공약수로서 뭐가 있어야 돼? 5라는 수가 반드시 있어야 돼. 5라는 수가 반드시 있고 그 나머지가 3의 제곱이 돼야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여기도 5가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도 5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기도 5가 들어있고 여기도 5가 들어있어야 요 10 속에 5가 들어있지? 요 10 속에 5가 들어있고 B도 5의 배수가 되어야 5가 빠져나와서 밖으로 요 5를 만들고 나머지 것들이 9를 만드는 거야. 공약수가 존재한다면.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요 나머지가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표현될 때 요 10으로 나온 나머지에는 10과 45 사이의 공약수에 해당하는 요 5라는 숫자를 B가 반드시 포함해야 밖으로 묶여서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45가 인수분해되는 요 꼴이. 됐어? 다른 수도 한번 해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 줄까? 어떤 거 마음에 드는 수 뭐가 있나? 77. 하필이면 77이냐? 응? 72. 72? 72는 뭐 곱하기 뭐지? 36 곱하기 2. 어? 36 곱하기 36 곱하기 2야? 그건 좀 그렇고. 36이면 3의 배수지? 그치? 그러면 3의 배수인 9, 6. 6으로 해보자. 6의 제곱 6, 5, 15. 15로 해보자. 그러면 15 곱하기 몇이야? 4. 그럼 얼마나? 60. 그럼 플러스 10이지? 15와 72의 최대 공약수는 뭐야? 12. 15와 72의 최대 공약수가 3이죠, 3. 3이잖아, 최대 공약수 3. 이 3은 뭐의 약수야? 12의 약수이기도 하단 말이야. 나머지 12. 왜냐면 72가 3 곱하기 뭐의 꼴로 표현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요 나머지에 대해서 요걸 했었을 때 이걸 해서 공약수 3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지, 반드시. 네. 여기에 3이 이렇게 약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약수는 두 수에 대해서 공약수로서 합으로 되어 있어, 합이나 차로 되어 있었을 때 두 수에 대해서 공약수로 빠져나올 수 있어야 인수분해 꼴로 3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3은 반드시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는 거야. 15의 약수인 3은 여기에도 약수로 존재해야만 3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런 인수분해 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70의 약수로서. 공약수는 여하튼지 약수 중에 하나잖아. 어떤 수에. 그치? 그거를 이런 내용을 수의 이런 성질을 나머지 정리로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야.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걸 제일 잘 이용한 게 뭐다? 혹시라도 이건 그 증명 자체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건 보는 거야. 문제 2번에 46페이지에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수는 서로 소관계 있다는 거 증명하는 거. 피보나치 수열의 이웃하는 수는 서로 소관계 있다고 하는 거. A의 n 플러스 2는 A의 n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A의 n 이렇게 되지? 그래 안 그래? 만일 얘와 얘가 서로소가 아니라면 공약수가 있어야 되지. 이웃하는 두 수가 서로소가 아니라면. 그치? 공약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공약수는 누구와 누구의 공약수이게 돼? 이것과 이것의 공약수이기도 한 거야. 이 공약수는 이렇게 뭐 곱하기 1 플러스 뭐. 이게 나머지지. 그치? 나머지 속에도 얘도 공약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 단계를 그러면 얘가 an 플러스 1과 an 사이에 최대 공약수 m이 존재한다면 이거 역시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지. an 플러스 1을 n으로 나누면 그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마이너스 1이잖아. 피보나치 수열은. 그치? 이거 자체가 나머지 정리된 식이야. 이거 곱하기 1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얘를 이걸로 나누면 목 1에다가 나머지 요거 나온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m이 존재한다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도 m이 존재해야 되지 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내려가? A2까지 내려가는 거야. A3. A3는 A2 플러스 A1이죠. 그치? 근데 A3는 얼마야? 2고 A2는 1이고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숫자 값이잖아.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공약수는 이거여야 되지. 이 속에 들어있어야 되지. 근데 이건 공약수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계속해서 이러면 요 m이 계속해서 여기 낑겨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근데 결국 갔더니 m이 얼마더라? 1이더라. 이웃하는 두 수의 공약수는 피보나치에서 이웃하는 두 수의 공약수는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피보나치 수의 모든 이웃하는 수들은 항상 뭐다? 서로서 관계에 있다. 이런 일반적 성질을 증명하게 된 거야. 그 나머지 정리에 대한 식,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한 식만 알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알겠지? 응? 뭐 대충 닦아주지 않았어? 닦은 거야? 자, 여하튼지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연습 예제 1번 여기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연습 예제 2번. 자, 47페이지 연습 예제 2번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건 무리수에 대한 계산 연습이었어. 알겠지? 무리수와 켤레 무리수에 대한 계산 연습. 47페이지 연습 예제 2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빼고 넘어갔던 거 아니야? 그냥 계산을 뺐었나? 여하튼 요거보다는 뒤에 이제 패레 방정식 부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무리수 다룰 때 패레 방정식 똑같이 다루니까 그냥 뺀 건데, 이건 무리수 표현에 활용해 가는 거야. 뭐 그때 안 풀었으면 지금 잠깐 설명할게요. 이건 뭐 시간 그렇게 안 걸리니까. 자, 이것의 n제곱의 n승의 가우스를 취하면 항상 홀수가 되어주면 보여라. 요거거든? 응? 어? 그래서 무한대를 넣었을 때는 홀수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제대로. 그거는 일반화가 안 돼 있는 거지. 그치? 그 세수까지는 그럴지 몰라도 4제곱이나 5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증명하는 거야, 증명. 그래서 n = 1 넣었을 때, n =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을 때, 만약 거기서 어떤 규칙성을 찾으면서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걸 못 찾아내면 답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응? 자, 이때는 이제 켤레무리수의 특징을 이용하는데, 뭐냐면, 이게 a 플러스 루트 3의 n제곱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루트 3의 n제곱을 한번 생각해보자. 결국 2 플러스 루트 3의 n제곱은 xn 플러스 yn의 루트 3과 같은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어쨌든 제곱 전개하면 이런 꼴로 나올 거 아니야. 무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 정수 부분. 그치? 그러면 이것의 켤레 무리수도, 켤레 무리수의 n제곱도 켤레 무리수야. 왜냐면 이거 전개하잖아요. 이거 전개해서 보면 유리수 부분은 똑같이 나와. 유리수 부분은 똑같이 나온다고. 근데 무리수 부분만 부호가 어때? 무리수가 된다는 얘기는 루트 3에다가 뭔가 요걸 갖다 곱한다는 거잖아. 그치? 무리수 부분에다가 요걸 곱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곱하면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어. 만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의 짝수 제곱이 되어지면은 그대로 어떻게 되게 돼? 그때는 정수부로 가게 되고, 마이너스 루트 3의 홀수 제곱이 되어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남는 건데, 어차피 마이너스를 묶어서 홀수 제곱을 하게 해서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남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부호만 살아남지 그것에 대한 개수의 크기는 차이가 있어 없어? 개수의 크기는 차이가 없단 말이야. 혹시 모른다면 이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응? 페레 방정식에서도 뒤에서도 증명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 마이너스 루트 3에 대해 생각해보면 얘는 1보다 커요. 그쵸? 이 값은. 근데 얘는 1보다 어때? 얘는 1보다 작어. 0과 1 사이의 숫자야. 그러니까 얘는 n제곱을 하더라도 0과 1 사이의 숫자야. 알겠지? 응? 그래서 요 값을 이용해서 요 2 플러스 루트 3의 n제곱의 값이 어느 영역에 사이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을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의 n승을 xn 마이너스 yn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쓰자. 알겠지? yn이라고 쓴다고 한다면 뭐 해볼까? 요 두 수를 더해볼까요? 요 두 수를 더하면 2 플러스 루트 3의 n승에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의 n승을 더하게 되면 요거는 2의 xn이 돼서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더하나? 곱하나? 더하면 되겠다. 그치? 더하면 요렇게 되게 돼. 그치? 자, 그러면 결국 2 플러스 루트 3의 n승이라고 하는 것은 2의 xn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의 x의 n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지, 넘겨서. 그치? 그래, 안 그래? 그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이것에 대한 가우스야. 그치? 요게 홀수가 되는 걸 줄면 그럼 결국 이거에 대한 가우스거든. 그런데 얘는 뭐야? 얘는 정수지, 지금. xn은 정수란 말이야. xn은 정수이고 얘는 뭐와 뭐 사이야? 얘는 0과 1 사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의 xn에서 0과 1 사이에 어떤 값을 뺐을 때 그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뭐가 되게 돼? 가우스니까. 그치. 2의 xn에 마이너스 1이죠. 하나가 작아야지. 이게 빼기니까. 그래, 안 그래? 자, 2의 xn. xn은 정수예요. 곱하기 1 하면 뭐야? 짝수야, 홀수야? 이거 짝수지?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하니까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래서 2의 xn의 n제곱의 가우스는 홀수이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이벤트 모드 짝수예요? 응? 뭐? 마이너스 이벤트 모드 짝수예요. 그치? 정수 영역에서.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없어. 2 플러스 루트 3의 x의 n승 여기에서 풀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알겠지? 응? 여기 자체에 마리수가 이렇게 붙어있기 전에는. 요거 이제 이거는 뭐에 관한 연습이냐면 무리수의 n승과 켤레 무리수의 n승,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항정계를 통해 가지고 이항정계를 통해 가지고 유리수부와 무리수부로 나눴을 때 n승에 대한 켤레 무리수는 그것에 대한 실제 무리수에 대한 정기한식에 대해서도 무리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의 성질들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그런 연습 문제인 거야. 알겠지? 켤레 무리수의 n승에 관한 것들 이런 거 잘 기억해도 무리수 문제는 여러분한테 수의 문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되는 요소니까. 뭐? 저기 2 플러스 루트 3의 n승 가우스야. 저기 2의 x n 제곱 되는 가정이 가정이 아니지, 이거는. 가정. 가정이 아니라 여기서 이걸 뺀 거야. 네. 위식에서 아래식을 뺀 거야. 뺀 게 아니라 더한 거야, 위식과 아래식을. 더하면 2xn은 그치, 2xn.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변도 넘긴 거야. 우변도 넘긴 거라고. 일부러 0과 1 사이, 정수와 0과 1 사이의 숫자의 합차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가우스를 다뤄야 되니까. 가우스 값을 다뤄야 되니까 일부러 정수부와 0과 1 사이의 값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소수부로. 알겠지? 가우스 값을 우리가 미지의 수에 대해서 가우스 값을 다루는 중요한 요령은 정수부와 소수부로 나누어서 다루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가장 편해. 그 방법을 쓴 거야. 알겠지? 2 플러스 루트 3의 n승이 1보다 크다고 한다면 그것의 켤레 무리수의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이다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무리수를 갖다가 그것의 켤레 무리수에 대한 조합으로 우리가 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무리수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무리수도 어떤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켤레 무리, 지금 같은 켤레 무리수를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봐봐. A의 X의 N 플러스 Y의 N의 루트 D였다고 하자. 이걸 켤레 무리수인 요 값으로서 나타내려고 한다. 자, 요걸 M1이라 하고 요걸 M2라고 합시다. 무리수야, M1, M2는. 그렇다고 한다면 두 수를 합하게 되면 즉 M1 플러스 M2는 뭐가 되어지게 돼?
M1 풀었을 때 이 xn이 되어지지? 그치? 그러면 최초의 M1이라고 하는 무리수는 2의 xn의 마이너스 M2를 통해서, 즉 켤레 무리수를 이용해서 원래의 무리수를 나타낼 수 있어. 알겠지? 또 다른 방법은 곱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 두 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뭐 차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M1 마이너스 M2는 어떻게 되게 돼? 그치? xn이 사라지고 이yn의 루트 d가 M1 마이너스 M2지? 그러면 M1은 이번에는 요 수에다가 M2를 더하여도 되는 거야. 이런 변형들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켤레 무리수를 이용해서. 어떤 무리수는 그것의 켤레 무리수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알겠죠? 이거는 n승, 이건 사실 실제 무리수를 이렇게 하면 이거 별 의미 없는 식이야. 근데 이것을 지금같이 이런 거듭 제곱에 대한 무리수를 나누는데 이럴 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야. 알겠지? 어떤 무리수 그냥 단순한 무리수 하나 저거 의미하는 표현한 건 의미 없어. 알겠죠? 자, 여하튼 그 무리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잘 봐두시고 연습 예제 2번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오일러 파이 함수. 오일러 파이 함수는 소수와 수를 갖다가 수의 분리법에 대해서 주의해서 어떤 수 우리가 수들을 분류할 때 소수와 합성수들로 분류해서 모든 수들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소수의 거듭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응용을 하는 거야. 여기 핵심 내용은 그거야. 응?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좌표상에서의 XY 좌표상에서의 약배수 관계에 의해서, 그치? 원점으로부터 동일한 직선상에 놓여있지 않은 점들을 격자점들을 선택하는 방법. 원점을 지나는 동일한 직선상에 속하는 격자점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 뭐라 그랬어? 어떤 점들만 가능하다?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소일 때만 가능하다. X좌표와 Y좌표가 공약수를 가지게 되면 그 전에 어떤 X좌표와 Y좌표가 공약수 A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X좌표와 어떤 Y좌표, 어떤 점의 X, Y좌표가 공약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점은 Y X, Y2 원점과 X, Y2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같은 직선상에 반드시 위치하게 돼 있지? 공약수를 가지면.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그런 점에는 나무수 심을 수 없다라는 규칙 때문에 공약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들을 찾아내는 경우의 수. 그게 오일러 파이 함수로 정의됐던 거야. 비교과적인 수지만 오일러 파이 함수에 대한 거 뭐 그냥 하나 정도, 한 번 정도 오일러 파이 함수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만 한번 알아두시면 돼. 대신에 이 오일러 파이 함수의 문제가 혹시라도 뜨면은 뭐에 관해서 생각해야 된다? 서로소 관계에 대해서, 값들의 서로소 관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알겠지? 응? 뭐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 그런 내용이고 50페이지의 연습 문제 4번. 뭐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는. 대신에 52페이지의 섹션 3에 있는 방정식과 해집합의 성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알겠지? 수화식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지금 섹션 3 방정식과 해집합의 성질에 관한 것들이야. 그래서 기본 예제 1번 여러분들이 교과 문제로도 했었고 연습 문제로도 답안작성 연습 문제로도. 그래서 페레 방정식에서 무리수 해집합에 가지는 특징. 무리수 해집합은 그것의 n제곱과 켤레 무리수들도 해집합이 되어진다. 특히 여기에 문제 2번 있죠? 53페이지 문제 2번. 문제 2번의 집합의 페레 방정식에 대한 집합의 표현과 그 집합에 대한 성질, 닫힘의 성질, 곱에 대한 닫힘, 역수에 대한 닫힘, 그 다음에 방정식에 대해서, 일반화된 방정식에 대해서 최소 양의 정수에 자명한 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했었잖아. 기억나? 기억은 안 나는구먼. 그래. 53페이지에 1번하고 2번은 반드시 풀어보시고 3번은 좀 특별한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3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1번과 2번과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있는 제시문의 내용, 자명한 해, 그 다음에 최소 양의 정수에 대한 이런 개념들. 알겠지?
그 다음에 무리수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런 정도는 꼭 점검해 두세요. 숙제예요? 숙제로 했었어 옛날에 여러분들이. 안 했어요. 이거 했었어. 이거 쓰기를 안 했다고? 내가 설명만 했나 이거? 아니요, 아예 안 했어요. 이거 아예 안 했어? 페레 방정식? 뒤로 아예 안 했는데. 니네가 뭐 수집합 수에 대해서 하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예 안 하진 않았을 때 54페이지 기본 예제 2번 안 했을 리는 없는데. 54페이지 부분이 이거는요? 응. 나는 55페이지에 연습 예제 1번은. 그때 쌤이 막 이거 체크 안 되는데. 체크도 돼 있는데. 그럼 57페이지 연습 예제 2번도 안 했어? 네. 그럼 59페이지에 섹션 4부터 했던 거야? 다양한 함수의 성질부터? 여기 다 안 하고 그냥 바로 수열로 넘어갔나?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 맞아요. 바로 69페이지로. 니네가 징징거려가지고 이거 바로 다 뺐지 그때. 다시 온다 했는데 다시. 다시 안 하고. 올 기회가 있었고 없었구만.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데 내 그 생각을 못했네. 나는 수화식 부분에 고구문을 힘들어서 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기록을 잘못했다. 기회는 다 했는데. 오늘 이걸 할 걸 그랬네. 그럼 다음 시간에 미안하지만 다음 요거는 빠뜨리면 안 돼. 알겠지? 수학시에서 방정식과 해집합의 성질 있지? 그치? 그래서 방정식과 그 해의 개수와 근과 개수 관계라는 요거 활용하는 부분들은 논술 문제에서 빠져서 안 되는 부분이거든? 아마도 수학식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이 방정식과 해집합의 성질에 관한 부분과 다양한 함수의 성질 부분들. 사실은 이 부분이야. 알겠지? 응? 앞에가 어떤 논리적인 수체계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이해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그런 단순한 수체계의 논리적인 그 뭐 구조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실전에 어떤 함수나 방정식을 직접 다루는 문제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어쨌든 빼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요건 합시다. 알겠지? 다시 앞으로 가서라도 요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섹션 3에 수화식의 섹션 3에 방정식과 해집합의 성질 그 다음에 연습 예제 1번은 뺄 거야. 연습 예제 1번은 빼고 연습 예제 1번, 2번 빼고 기본 예제 2번. 즉 기본 예제 1번과 기본 예제 2번. 알겠지? 그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함수의 성질에서 59페이지의 섹션 4의 기본 예제 1번. 요거까지만, 요 세 개만 할게요. 기본 예제만 3개 할 거야. 알겠지? 다음 주에. 기본 예제 3개만. 요거는 하고 갑시다. 알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주에 이 교재를 한 번 더 가져오세요. 지금 숙제를 내면은 이 페레 방정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무리가 따르긴 한데, 그냥 뒤에 수열 부분의 문제를 하나 할까? 아니야. 그냥 페레 방정식 부분의 문제를 한번 풀어오세요. 답안 작성해서. 요거보다는 어차피 과제로 한다면 기본 예제 1번 풀면 되는 거죠? (57페이지에) 연습 예제 2번을 풀어보세요. 요거는 미분 좀 이용해야 돼. 57페이지에 연습 예제 2번. 2분이요? 예, 문제 3번까지만. 문제 3번까지만. 중간값 정리와 미분 이용해야 돼. 예를 들어서 거기 57페이지에 문제 1번 있죠? 51페이지 문제 1번에서 함수 fx가 위에 함수 fx 주어져 있어. 함수 fx가 루트 3분의 x 플러스 c라고 그랬지? 이게 해가 하나가 존재하는 보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 fx 마이너스 새로운 함수 gx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f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x 마이너스 c 이런 함수를 하나 설정한 후에 얘가 해가 하나만 존재하기 위해서 뭘 해보면 되냐면 이 함수가 일단 연속이고 g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gx의 부호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gx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후에 그럼 반드시 해가 존재해야 되지, 이 방정식은. 요게 0이 되는 gx 이퀄 0인 방정식은. 그래 안 그래? 연속이면서 두 극한에서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어때? 반드시 y 이퀄 0을 하나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함수가 연속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에 가 있고 하나는 무한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하나는 무한에서 플러스로 가 있단 말이야. 연속이면서. 그럼 반드시 x축 거쳐야 되잖아. 이거 가지고 뭘 증명할 수 있어? 그쵸. 해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는 아니야. 알겠지?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 중간값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중간값 정리해서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야 돼. 먼저.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보여주면 되면 G'X의 부호가 G'X의 부호가 그냥 단순히 양이거나 모든 X에 대해서 양이거나 모든 X에 대해서 음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얘가 양이면은 GX는 무조건 증가함수지. 얘가 음이면은 무조건 GX는 감소함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단순히 증가하거나 단순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X축을 몇 번만 지나게 돼? 한 번만 지나게 돼. 그래서 해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하게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명법이야. 알겠지? 미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중간값 정리와 그치? 미분계수를 활용한 도함수의 부호. 그치? 도함수의 부호를 사용해서 함수의 증감을 사용해서 해 개수가 몇 개인지를 밝히는 수학적 방법이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용해야 돼. 미분 관련된 거. 그리고 꼬라지 보게 되면 거기 제시문의 꼬라지 보게 되면은 LX, LX1, X2라는 게 뭐와 관련된 식이야 이거? 편값 정리와 관련된 식이지? 그치? 그러니까 편값 정리에 대한 활용도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 문제 2번이나 3번 다룰 때. 그런 것들 잘 고민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아시겠죠? 요거를 풀어놓으면은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좀 넘어가고 여러분들 첨삭할 때 그 내용을 수업으로 대신할 테니까는. 알겠죠? 페레 방정식 부분은 안 해도 돼. 그거는 설명 안 들으면 사실 좀 힘들어.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수화식 부분 좀 더 하면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가방 2장씩이요.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과제 내는 것 같아요. 응? 네 얼굴이 보여. 이번엔 안 돼서. 지난번에 휴강 한 번 하고 나서 이상하게